이번 영상의 주제는 경제의 핵심 두 가지인 금리와 환율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와 환율은 매일 변화하며 우리의 일상 경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은 주택 구매자에게 부담을 주고 환율 변동은 수출입 업체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금리와 환율의 개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돈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금리는 돈과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과 돈을 교환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만원권을 천원권 10장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때 교환 비율은 항상 일정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교환할 때는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교환 비율이 바로 금리입니다. 미래에 받을 100만원은 현재의 100만원보다 가치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돈은 투자하여 이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비, 저축, 투자를 결정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금리의 실제 의미는 돈의 시간 가치입니다. 금융 거래의 본질은 100만원을 빌려줘라는 말은 금융 언어로 내가 가진 미래의 돈 100만원과 당신이 가진 현재의 돈 100만원을 교환하자는 의미입니다. 교환 비율 결정은 1년 후에 100만원은 현재 약 97만원 정도의 가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97만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1년 후 약 10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금의 의미는 은행에 예금한다는 것은 은행의 미래 돈과 내 현재 돈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 교환 비율이 바로 예금 이자율입니다. 금리의 정의는 금리는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바꿀 때의 교환 비율입니다. 이것은 돈의 시간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은 같은 금액이라도 가치가 다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는 어떤 수익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채권 시장은 금리가 결정되는 곳입니다. 채권의 본질은 채권은 미래의 돈을 나타내는 증서로 정해진 만기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입니다. 가격 결정 원리는 채권 가격은 시중 이자율에 반비례합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이자율이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시장 메커니즘은 채권 시장에서는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이 매일 거래되며 그 교환 비율인 금리가 결정됩니다. 가치 균형은 1년 후 1만원을 지급하는 채권은 시중 이자율이 3%일 때 약 9,700원에 거래됩니다. 채권 시장은 단순한 거래 장소가 아니라 경제 상황과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채권 가격과 금리를 통해 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채권 가격 변동의 원리에 대해서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채권은 이자율과 반비례하여 움직입니다. 채권은 액면가와 만기,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지만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립니다. 만약 9,700원에 구매한 채권이 있는데 시중금리가 갑자기 10%로 오른다면 그 채권은 더 이상 9,700원에 거래되지 않고 약 9,000원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입니다. 만기에 따른 가격 변동에 차이가 생기는데 채권 중에는 만기가 긴 채권과 짧은 채권이 있는데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 변동이 더 큽니다. 1년 만기 채권은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가 작지만 10년 만기 채권은 같은 금리 변동에도 가격이 크게 변합니다. 따라서 장기 채권은 변동성이 커서 때로는 주식보다 수익률 변동이 클 수도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단순히 현재와 미래의 돈을 교환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미래 금리와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3년 후, 10년 후의 예상 금리를 채권 가격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경제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경기와 금리의 관계는 경기 상황이 금리 수준에 반영됩니다. 현재와 미래 돈의 가치 차이는 경기가 좋을 때 현재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금융시장의 신호는 장기금리가 현재 금리보다 낮으면 불경기가 예고됩니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의 가치 차이가 작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경기가 좋지 않아 투자할 곳이 많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을 때는 현재 돈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투자 기회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장기금리가 현재의 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면 이는 미래의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 역할은 경제 안정화를 통해 과열과 침체를 방지합니다. 적정 수준을 유지시켜 온도 조절을 합니다. 극단적인 변동 방지를 통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미국의 연준이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이유는 시장이 스스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마치 에어컨이나 히터로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과열되어 금리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 중앙은행은 미리 금리를 올려 경제 주체들이 더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물가, 환율, 주가 등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가 간 돈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러가 1380원으로 교환된다면 1380원이 환율입니다. 환율 결정 요인은 환율은 금리보다 훨씬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두 나라의 물가 차이, 경제 상황, 무역 관계, 자본 흐름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환율의 기능은 환율은 국가 간 경제 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수출입, 해외 투자, 국제 금융 거래 등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은 단순히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을 넘어 국가 경제의 건강 상태와 국제 경쟁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환율의 변동은 수출입 기업, 해외 여행자, 외국 자산 투자자 등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 변동의 원리와 영향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원달러 환율 수출량 환율 변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두 나라 간의 물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카메라가 한국에서는 100만 원, 미국에서는 1000달러에 팔리고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라면 균형이 맞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는 첫 번째 국제 무역 상황이 있습니다. 수출이 증가하면 외화가 유입되어 환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증가하면 외화 수요가 늘어 환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해외 투자 동향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하여 환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면 환율이 하락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금리 차이입니다. 두 국가 간 금리 차이는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환율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가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네 번째 주변국 환율 동향입니다. 이웃 국가의 환율 변동은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일수록 그 영향이 큽니다. 환율은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형성됩니다. 이런 복잡성 때문에 환율 예측은 매우 어렵지만 국제 경제 활동에서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환율과 금리의 상호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 금리 상승 즉 한 국가의 금리가 다른 국가보다 상승하면 자본 유입이 증가합니다. 외화 유입 증가 즉 높은 금리를 찾아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 외환시장에 외화 공급이 증가합니다. 환율 하락 즉 외화 공급 증가로 환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잡한 균형 즉 단 환율 변동 리스크로 인해 금리 차이만으로 자본 이동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금리와 환율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금리가 5%이고 한국 금리가 3%라면 이론적으로는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미래의 환율 변동 위험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현재 1달러가 1300원일 때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환율이 1달러 1100원으로 하락했다면 금리 차이로 얻은 이익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이 금리와 환율 관계의 특징입니다. 환율 변동의 경제적 영향 사례로 네덜란드병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1960년대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석유 자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석유 수출이 증가하고 달러가 대량 유입되었습니다. 환율 변동 즉 달러 유입으로 네덜란드 화폐인 길더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단기적으로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화폐 가치 상승으로 네덜란드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석유 산업 외의 수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덜란드 병은 예상치 못한 자원 발견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석유 발견으로 환율이 상승했고, 이는 다른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처럼 환율 변동은 경제 전반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환율이 단순히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변수임을 보여줍니다. 금리와 환율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와 환율은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교환 비율입니다. 이 두 비율은 국내외 경제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금융시장은 24시간 작동하며 이 비율들은 계속 변합니다. 금리는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교환하는 비율이며, 환율은 국적이 다른 두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입니다. 이 두 교환 비율은 개인의 행동보다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비율의 변동은 갑작스럽게 누군가에게 이익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안겨줍니다. 금리가 오르면 저축자는 이익을 보지만 주택 구매자는 손해를 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는 이익을 보고 수입업체는 손해를 봅니다. 이처럼 금리와 환율은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의 환율 및 금리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합니다.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경제 안정성을 제고합니다. 금리와 환율의 안정적 관리는 장기적인 경제 계획과 투자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리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경제의 대세적인 흐름을 바꾸기보다는 변동의 폭을 줄여 경제 주체들이 더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개입은 마치 에어컨이나 히터로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것과 같이, 경제가 너무 과열되거나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경제의 핵심인 금리와 환율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와 환율은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교환 비율로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금리는 현재와 미래 돈의 교환 비율로 경제 상황과 전망을 반영합니다. 환율은 국가 간 화폐의 교환 비율로 국제 무역과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를 이해하는 것은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금리와 환율의 변동은 개인, 기업, 정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경제 활동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